안녕하세요. 정치 비평과 행동 정치비행입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이 당대표를 뽑는 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결국 차기 총선에서 윤석열과 윤핵관 친정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최대의 걸림돌 하나가 제거되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나경원 전 의원은 당의 분열과 혼란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이유로 댔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출마 포기 선언의 배경이 그렇게 고상하지 않다는 것은 상당수 국민들이 이미 알고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실과 윤핵관의 공개적인 십자포화를 견디다 못해 결국 백기를 든 셈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사태의 배경에 윤석열 대통령이 있다는 것은 정치 고관여층이 아니어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표면상 당무에 관심도 없고 개입할 의사도 없다고 했으나 윤석열은 이준석 전 대표를 내부 총질 당대표로 낙인 찍으며 본심을 여지없이 드러냈습니다. 대통령 앞에서 고분고분 존재감 없는 당대표, 거수기 여당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찍이 당심 100%의 결선 투표 도입 등 전당대회 규칙까지 바꿔가면서 유승민 전 의원의 당선 가능성을 차단하더니 이번에는 나경원 전 의원의 불출마를 강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의 입맛에 딱 맞는 당대표가 당선될지, 그렇게 해서 내년 4월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을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단지 이번 사태에서 분명해진 것은 윤석열이 당정분리 원칙을 버린 지 오래고 민주주의의 주요 요소인 선거 입후보의 자유조차 자신이 가진 권력의 힘으로 눌렀다는 사실만 남긴 것입니다. 나경원 전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국 충정이니 국가의 안위라느니 거창한 말로 정치적 발언은 해왔지만 결국엔 본인과 친정의 안위를 선택한 것 아닙니까? 나경원이 걸어온 정치 행보와 스타일을 보면 어떤 압력이나 탄압이 가해졌을 때 극복하고 투쟁해서 해결해 나가는 스타일이 아니었고 그냥 권력을 따르고 순응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동안 강자의 기생에 꽃길만 걸어온 정치 인생으로 봐야 합니다. 하지만 이랬던 나경원이 딱 한 번 그의 정치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를 합니다. 바로 김건희를 건드린 것이죠. 김건희가 권력 그 자체인 것을 알아보지 못한 이유로 그녀의 정치 인생은 이렇게 막을 내리는 것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 윤석열은 국가의 정상화, 인류 국가를 위한 글로벌 스탠다드로 정부 시스템을 바꿔나가자라며 과학에 기반을 둔 의사결정과 국정 운영을 주문했습니다. 윤석열은 국무회의에서 우리나라를 정상화해서 한번 좋은 나라로 만들어보자는 국민의 여망이 모아져 그 국민 손에 의해 우리 정부가 만들어진 것이라며 국가 정상화란 이 나라를 인류 국가로 만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국무위원들을 향해서는 타성에 젖지 않고 인류 국가 시스템, 소위 글로벌 스탠다드로 제도와 시스템을 바꾼다면 우리나라는 자연스럽게 초인류 국가가 될 수 있다며 합리적인 과학에 기반을 둔 의사결정과 국정 운영을 주문했습니다. 손바닥에 새긴 왕자는 후보 시절이라서 그렇다 치더라도 국민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에 무슨 과학적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이 있었는지부터 반성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국민들은 아직도 윤석열 부부의 무속적 세계관에 대한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대통령 자신부터 과학적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고 국가 시스템에 의한 국정 운영을 해야 할 것입니다. 듣기 좋고 근사한 말잔치로는 더 이상 국민들을 속일 수 없습니다. 윤석열이 아랍에미리트에서 300억 달러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스스로 자화자찬하고 언론 매체들은 바로 투자 계약이 성사된 것처럼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뜬금없이 이명박 띄우기에 나섰습니다. 동아일보는 25일 대통령실 MB 중동 특사로 기여할 수도 있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중동 특사로 귀화할 수도 있겠다라는 대통령실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에서 3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얻어내어 세일즈 외교를 이어가자 여권에서 이처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역할론이 거론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82억 벌금을 면제해 준 것도 모자라 비록 사면을 받긴 했지만 이명박은 중대 경제사범으로 형을 살았던 인물인데 윤석열 정부가 특사의 자격으로 날개를 달아주는 꼴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이명박 정부의 MOU 실제 성사 건수와 아랍에미리트와 체결한 비밀 군사 협약의 심각성도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외 순방만 하면 국익을 해치는 실수를 남발하고 돌아와서는 이에 대한 문제제기나 비판하는 언론, 국민을 되려 국익을 해치는 쪽이라 공격을 합니다. 이러다 급기야 중범죄자 이명박에게까지 의지하고 도움을 받아야 하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 역량이 정말 한심할 뿐입니다. 언제 나오나 싶었던 문재인 정부 탓하기 시리즈가 또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난방비 급증 원인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탓으로 돌렸습니다.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난방비 부담이 크게 늘어난 것을 두고 두세 배 이상 가스 가격이 오를 때 문재인 정부는 13%만 인상해서 적자가 9조까지 늘어나는 등 모든 부담이 윤석열 정부의 몫으로 돌아왔다며 탈원전 한다면서 많은 부담을 후임 정부에 떠넘긴 것이 민주당 정부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이재명 대표가 물가 지원금 등 30조 규모의 긴급 민생 프로젝트를 제안한 데 대해서도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한 정략적 발상이라고 비판을 합니다. 이렇게 사사건건 모든 문제를 전 정부 탓을 하며 문제 해결에 손을 놓고 있을 거면 도대체 정권은 뭐하러 잡은 겁니까? 여당의 대표 역할을 하는 인물이 아랍에미리트에서의 대통령 외교 참사에 대해서도 대통령을 옹호하며 아랍에미리트의 적은 이란이 맞다며 아무 말이나 내뱉고 있습니다. 그냥 모든 여당 인사들이 윤석열, 김건희 눈치 보기와 충성 경쟁으로 똘똘 뭉쳐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몰락이 멀지 않아 보입니다. 정치비행이었습니다.